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미쳐가는 게 아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예전엔 그렇게 중요하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한때는 에너지를 주던 대화들이 이제는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한다. 드라마나 성취 혹은 이해받는 것에 더 이상 정서적으로 매달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건 우울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다. 그건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어떤 것이다. 이제 당신은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로서 자신을 보기 시작한다. 그 감각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의 양자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다.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는 것이다. 어느 날 문득 길을 걷다가 묘한 분리감을 느낄 수도 있다. 마치 꿈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 생각은 들리지만 더 이상 진짜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저 프로그램 같을 뿐이다. 감정이 올라와도 휩쓸리지 않고 날씨가 지나가듯 그냥 지켜본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당신의 정체성, 이름, 과거, 역할은 진짜 내가 아니라 단지 습관처럼 입고 살아온 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그 옷을 벗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이것은 영적인 도피가 아니다. 회피도 아니다. 주파수의 전환이다. 조건화된 틀에서 벗어날 때 일어나는 급진적인 내적 재정렬의 시작이다. 당신의 의식, 진짜 당신은 이제 형식에서 분리되기 시작한다. 그 분리 속에서 고대적이고 직관적인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한다. 더 이상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비가들이 각성이라 불러온 것이고 양자 물리학자 아밋 고아미가 말한 의식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깨달음의 순간이다. 몸이 의식 안에 있다. 그 깨달음 속에서 현실은 휘어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예전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당신의 선택이 정말 당신의 것이었는지 궁금해진다. 마치 두 세계를 동시에 항해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조건화되어 진짜라고 믿었던 세계와 이제 막 감지하기 시작한 또 다른 세계.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어진 세계. 강렬한 동시성의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한다. 생각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들, 혹은 시간이 비껴가는 듯한 순간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장이 훨씬 더 예민하고 활성화되었다는 신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혼란이 시작된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을 수 있다. 일도, 관계도, 환경도, 일상도 그대로다. 그런데도 당신은 변했다. 외부 세계는 여전히 예전의 주파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당신은 내면에서 느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임계점, 공백, 사이이다. 옛 자아는 사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의식은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않았다.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다. 다시 집착하고 여전히 환상을 믿는 척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한번 깨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를 수도 없다. 베일은 다시 덮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듯하면서도 모든 게 정렬된 듯한 이 단계는 신성하다. 바로 여기에서 당신의 양자의식은 출현을 시작한다. 이 과정은 책이나 가르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것을 하나씩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르는 불편함 속에서, 그리고 더 이상 알 필요조차 없는 깊은 평화 속에서 시작된다. 그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된다. 마음은 현실을 버티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알문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 만약 현실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거꾸로였다면 어떨까? 어릴 때부터 당신은 바깥 세상, 견고하고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그것이 경험의 근원이라고 세뇌당해왔다. 의식은 단지 뇌의 부산물이라고,
마음은 물질 이후에 따라온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진실이 아니었다면? 전통적 과학 모델은 우주가 입자, 에너지, 공간, 시간으로 시작했고 그 어딘가에서 불가사의하게 의식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관찰, 창조성, 직관, 선택 그 자체를 설명하려 할 때 한계에 부딪힌다. 내적 삶, 즉 느끼고, 목격하고, 의도하는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 바로 여기에서 양자 물리학이 환상의 균열을 내기 시작한다. 양자 세계에서는 관측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입자들은 사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확률과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한다. 의식적인 관찰자가 개입하기 전까지 그 파동은 입자, 물질, 현실로 붕괴하지 않는다. 이것은 형이상학이 아니라 물리학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물질주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흔든다. 여기서 아미꾸아미 같은 사상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단순히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의식이 근원적이라고 말한다. 모든 것은 자각 속에서 시작된다고. 물질 세계가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다. 마음이 물질 세계가 솟아오르는 장이다. 당신은 공간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몸 안에 들어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몸, 뇌, 시간 전체가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의 의식의 장 안에.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당신은 단순히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장이다. 당신은 동시에 캔버스이자 화가이고 꿈꾸는 자이자 꿈 그 자체다. 그리고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의식이 뉴런이나 두개골 안에 갇혀있지 않음을 깨달을 때 아주 깊은 차원의 일이 시작된다. 인과율의 규칙은 느슨해지고 시간은 늘어나며 동시성은 더 잦아진다. 삶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난다는 감각이 든다.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대하는 방식을 바꾼다. 결정은 더 이상 단순한 논리적 과정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공명이고 정렬이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생각만 하지 않는다. 당신은 지각한다. 가능성을 느낀다. 그리고 그 순간 반응적으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간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 당신은 선택하는 관찰자가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장을 만든다. 하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있다. 더 깨어날수록 마음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덜 이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양자의식은 머리로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아가 경험하는 어떤 것이다. 이론이 아니라 상태이며 주파수이고 존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귀환이다. 눈뒤가 아니라 존재의 깊은 곳에서. 이것이 바로 각성이다. 그래서 양자의식이 활성화될수록 세상은 겉보기에 같아 보이지만 내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 당신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래된 프로그램을 연기하는 것을 보지만 더 이상 그 대본 안에 갇혀있지 않다. 두려움과 애고로 가득한 대화를 들어도 당신의 신경계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기억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창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 오히려 자신을 자각해가는 창조자임을 깨닫는다. 이 자각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다. 그러나 산만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것은 동시에 혁명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되찾고 그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끝없는 찾기의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본래부터 결코 불완전하거나 망가진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다. 다만 창조의 양자적 춤 속에서 자신이 맡은 무한한 역할을 몰랐을 뿐이다. 모든 각성에는 당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졌던 당신의 버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혼란스럽고 아프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하다. 한때 붙잡고 있던 구조들, 이름, 역할, 신념, 이 점점 공허하고 인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이 나라고 불렀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진짜 당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풀림이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에 매달린 채로는 양자의식을 깨울 수 없기 때문이다. 둘은 전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 하나는 경직되고 반응적이며 프로그램과 생존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하나는 유연하고 확장적이며 존재와 무한한 선택에 맞춰져 있다. 하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가 녹아 없어져야 한다. 처음에는 자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아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저항한다. 오래된 이야기를 속삭인다. 네오는 지금 통제력을 잃고 있어. 너는 더 이상 네가 누군지 몰라.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자각, 당신의 참자아가 가면 뒤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자아는 악한 것이 아니다. 다만 오래된 방식일 뿐이다. 그것은 부모, 문화, 종교, 상처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당신이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의식이 확장되면서 그 지도는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게 된다. 당신은 규칙과 조건, 조작을 꿰뚫어 보게 된다. 그리고 단순히 생각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자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프로그램된 자아의 해체이며 그것은 성스러운 과정이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 생각, 선택하지 않았던 믿음, 낯설게만 느껴지는 반응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마치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거닐다가 갑자기 그 어떤 가구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각성은 종종 슬픔처럼 느껴진다. 당신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이라고 믿었던 가짜 자아가 사라지고 있다. 그 자리에 광대한 고요의 공간이 열린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몸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생각을 듣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머릿속 목소리와 동일시하지 않고 영화 속 인물을 바라보듯 호기심으로 지켜본다. 그러다 점점 깨닫는다. 나는 이 목소리가 아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자각이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신비가들이 가리켜온 것이며 오늘날 양자 물리학자들이 다시 울려 퍼뜨리고 있는 진리다. 즉, 당신은 단순히 생각과 몸뚱이의 집합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이 몸을 통해 경험하고 있지만 몸에만 국한되지 않는 순수한 의식이다. 그리고 이 자각 속에서 살기 시작하면 옛 자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것은 싸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는다. 이 전환은 언제나 극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미묘하다. 그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음을 깨닫는다. 인정받고 싶던 욕구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통제는 환상임을 알게 된다. 옳음보다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기억이나 육체로 규정되지 않는 양자적 자아, 순수한 현존, 순수한 지각, 순수한 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자아는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과를 쫓지 않는다. 그저 존재한다. 순수한 현존, 순수한 지각, 순수한 힘. 그리고 이 자아가 새로운 기본값이 될수록 현실은 구부러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현실은 혼돈 속의 자아가 아니라 일치와 조화 속의 참자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요즘 길을 잃은 듯 느껴진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의문이 든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다면 그것은 붕괴가 아니라 깨어남이다. 프로그램은 녹아내리고 환상은 사라진다. 그리고 남는 것은 언제나 그래왔던 당신이다. 드디어 자신을 기억해내는 의식적 창조자. 모든 각성에는 성스러운 순간이 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멈추고 지금 나는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삶이 그저 버텨내거나 관리해야 할 무언가라고 여겼을지 모른다. 가끔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처럼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을 통해 흘러가는 삶으로는 잘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관찰하고 깨어있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맞다. 그것이 시작이다. 옛 자아와 참자 사이의 필수적인 공간. 그러나 각성은 관찰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 당신은 창조자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통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일치된 의식적 현존으로. 왜냐하면 양자장에서 관찰은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를 결정한다. 두려움으로 보면 두려움과 맞닿은 현실을 부르게 된다. 명료함으로 보면 평화가 자리 잡는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 유지하는 모든 감정, 믿는 모든 이야기는 신호이자 지시이며 활성화다. 장은 당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무엇인지에 반응한다. 여기서부터 당신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한 번의 다가 아니라,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일관된 정렬로. 당신은 주파수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기여다. 당신은 더 이상 장을 읽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쓰고 있다. 그리고 장은 그에 맞춰 반응한다. 동시성을 눈치챈다. 무작위가 아니라 리듬이다. 꼭 맞는 순간에 들려오는 꼭 맞는 말. 떠올리자마자 걸려오는 전화. 어디서도 오지 않은 듯 번쩍 떠오르는 아이디어. 시간이 늘어나거나 압축되는 이상한 순간들. 당신이 저항을 내려놓았기에 삶은 이제 당신과 함께 흐르기 시작한다. 현실을 억지로 내 선에 맞추려 하지 않고 더 깊은 무언가. 이미 진짜 나와 맞닿아 있는 현실의 버전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공간에서 진짜 양자적 전환이 일어난다. 외부 세계는 쫓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비춰내는 거울임을 알게 될 때, 장은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걸 알게 될 때, 당신은 원하는 걸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로 존재하고 있는가? 어제가 아니다. 다음 세션 이후도 아니다. 모든 걸 알아낸 먼 훗날도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당신은 무엇으로 진동하고 있는가? 여전히 과거의 기억 속에 사는가? 아니면 미래의 신호와 함께 사는가? 오래된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간선을 만들 수 없다. 결핍에서 풍요를, 혼란에서 명료함을, 두려움에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 장은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주파수에 반응한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 없이도, 인정받을 필요 없이도 내면의 세계를 내가 선택한 현실과 정렬하는 바로 그 순간 전환은 시작된다. 그때 당신은 깨닫는다. 관찰자가 항상 창조자였음을. 이 말이 지금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단순히 삶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댓글로 장에 울려 퍼지게 하라. 나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다. 나는 장이다. 당신이 아람의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선언할 때 우주는 그것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선언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양자의식으로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명상할 때만, 영감이 올 때만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평범하며 때로는 벅찬 일상 속에서조차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통합이다. 내가 얻은 통찰이 내 존재 방식이 되는 순간, 내 정체성이 기억으로 쓰는 가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하나의 주파수가 되는 순간, 그때 당신은 반응이 달라졌음을 알아차린다. 억지로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방가쇠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도 당신은 호흡한다.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져도 무너지지 않고 바라본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다만 그 감정에 조종당하는 것을 멈출 뿐이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프로그램된 자아가 아니라 기억하는 자아로 응답한다. 나는 순간이 아니다. 나는 순간을 목격하는 장이다. 그리고 이 전환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대화가 깊어진다. 더 이상 방어하거나 잘 보이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온전히 현존으로 듣는다. 관계도 달라진다. 내 안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채워달라고 기대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도 변한다. 예전엔 무겁게만 느껴지던 일들이 새롭게 열린 명료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정렬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발산한다. 겉으로 보기엔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더 이상 외부가 기준이 아니다. 기준은 진동이다. 내면이다. 자각 속에서 안정된 자아다. 그 안정성 속에서 당신의 선택은 더 정교해진다. 이게 맞는 결정일까? 대신 이게 맞는 주파수일까를 묻기 시작한다. 결과가 아니라 시간선을 느낀다. 두려움의 논리보다 직관의 끌림을 신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현실의 버전들이 열린다. 노력해서가 아니라 일치로. 이것이 바로 양자적 자아로 산다는 의미다. 삶을 피상적으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단단히 서서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것. 고통을 피하지 않고 더 깊은 중심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통제를 쥐려하지 않고 보정의 힘을 신뢰하는 것. 그래, 여전히 도전은 찾아온다. 그래, 여전히 저항은 마주친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순간들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는다. 그 모든 것도 장의 일부임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힘을 되찾는다. 경험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부 피드백이며 내가 낸 신호의 반영이다. 만약 그 반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울과 싸우지 말고 원천을 바꿔라. 이것이 양자적 삶의 근본적인 책임이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가 기점임을 아는 것. 모든 사건의 시작점은 아니지만 그 앞에서의 내 주파수의 시작점. 그리고 그 주파수. 안정되고 맑고 정렬된 그것. 간의 관문이 된다. 아미꾸아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가능성을 어떻게 붕괴시키느냐를 통해 현실을 선택하며 매 순간은 새로운 선택, 새로운 관찰, 새로운 진동이라고. 이제 질문은 삶이 나와 정렬할까? 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나와 정렬할 것인가? 다. 왜냐하면 진실은 양자의식은 가끔 들르는 곳이 아니라 내가 안정화해야 할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단순히 머리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조용한 회귀의 감각을.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정체성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더 깊고 더 근원적인 자리로의 회귀다. 언제나 이름이나 이야기, 상황보다 더 큰 존재였음을 깨닫는 것. 우리가 각성이라 부르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던 것을 벗겨내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다. 각성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여정은 안정화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흔들린다. 약해서가 아니라, 훈련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세상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환경으로, 관계로,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간다. 새로운 주파수에 닻을 내리지 못하면 옛 주파수가 조용히 우리를 다시 끌어당긴다. 그래서 각성과 구현 사이의 공간은 그렇게 섬세하고 신성하다. 바로 그곳에서 양자의식은 단순한 통찰이 아니라 운영체제가 되어야 한다. 평화로운 순간에만 잠시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그 현존에서 살아가는 것. 신경계가 외부의 안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안전이고 내가 곧 신호이며 내가 곧 새로운 중력의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당신은 구현이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것은 계속해서 돌아옴에 관한 것이다. 거듭되는 재정렬, 재조율,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깊은 알매서, 더 이상 삶에서 도망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가능한 가장 높은 진동으로 삶을 온전히 경험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우러나오는 회귀다. 가끔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은 외부 현실이 아직 따라오지 못할 때조차도 어떻게 당신의 주파수를 안정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신경계를 생존에서 창조로 전환하는 법. 미래를 좇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지금으로 끌어오는 법. 신경과학, 양자물리학, 그리고 영적 일치를 통합한 실천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 상태를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통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당신은 잠깐 깨어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신호가 되기 위해, 장으로부터 살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타협 없이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느낀 울림을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며 희미해지게 두지 말라. 그것을 붙잡고 뿌리내리고 깊이 새겨라. 장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오직 당신이 현존하기를 기다린다. 온전히, 거리낌 없이, 의식적으로 현존하기를. 당신의 양자의식은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현실이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살아갈 시간이다.